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영수 씨의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일종의 가스라이팅 기법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영수 씨가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오히려 본격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걸 기술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교보제로 쓰기에는 그들은 뭐랄까, 너무 은밀해. 그러니까 영수 씨는 오히려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거를 막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의도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어서 오히려 우리 일상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런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수 씨가 교보제로 쓰이는 거니까 혹시라도 영수 씨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걸 진짜 기술적으로 쓰는 분들은 훨씬 더 은밀해서 그런 분들을 사례로 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제 영수 씨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대화를 할 때 저렇게 할 수가 있죠. 나도 모르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또 상대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내가 거기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기법들과 그리고 그거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이 강의가 뭐 가스라이팅 강의다 이러기보다는 그냥 나는 솔로 분석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최정화 전편에서 옥순 씨와 데이트를 하고 돌아와서 현숙 씨와 얘기했던 그 장면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영수 씨는 그때 상철 씨한테도 이 말을 비슷하게 하는데, 어땠어? 좋았어? 라고 하고 에유 이렇게 한숨을 쉬거든요. 이게 더블 바인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는 거는 가스라이팅에는 내 잘못을 피해자에게 투영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공격성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불안, 죄책감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성적 본능 이런 것들을 상대에게 투영해가지고 일종의 투사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인데, 그게 이제 네가 민감해서 그래. 아니면 네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가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수 씨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심한 사람은 폭력을 쓰면서도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를, 내가 가진 어떻게 보면 폭력성을 상대가 가진 죄책감,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을 수 있었잖아.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선택을 한 거야? 라는 식으로 상대를 압박하죠. 이제 그런 방식들. 그게 이제 저 한숨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선 상철 씨는 이제 웃으면서 저 사람 보소 이러면서 넘어갔죠. 왜냐면 이제 상철 씨는 영수 씨에게 잘 보이고 싶거나 관계를 뭐 이렇게 막 친밀하게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으니까, 오히려 영수 씨를 약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시점이었으니까. 물론 뭐 솔로나라 콘텐츠가 끝나고 나서는 뭐 두 사람이 친해졌을지 모르지만 어쨌건 이 시점까지는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영수 씨가 옥순 씨 데려다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등 밀어주는 그런 스킨십 같은 것도, 제가 이걸 좀 과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법들을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들어가시죠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끌어서 내가 내 동작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을 스킨십을 통해서 하면 그 사람의 무의식을 통제로 넣는데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그 사람한테 저기 문 좀 닫아주세요 라고 하고 이 사람이 문을 닫는 행위로 이 사람이 나의 통제에 한 걸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대 최면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법인데, 이건 제가 뭐 책에서도, 출간된 책이 아니구나. 이제 곧 출간될 책에서도 제가 살짝 다루는 내용인데, 제가 책을 쓰는 시점하고 출간되는 시점이 이게 텀이 좀 기니까 출간된 줄 알았어. 그러니까 무대 최면에서도 사람들이 언제 최면에 걸리는가 물어보면, 그 사람이 무대에 나와서 최면술사가 자 그럼 최면을 걸겠습니다 해서 뭔가 이렇게 암시를 주거나 눈을 마주칠 때 최면을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최면 걸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해서 내가 손을 드는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실은 그 사람이 최면을 보러 내가 제 발로 그 사람을 찾아온 것부터 실은 시작이지. 그래서 어쨌건 그 사람이 손을 드는 순간 내가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내가 걸어 나가는 순간 내가 계속 수고로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내가 계속해서 통제에 빠지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온 사람은 최면에 걸리기가 훨씬 더 쉬워요. 이미 최면은 시작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동작이 나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무의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 내 다른 지시에도 쉽게 수용하게 되는 그런 원리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서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빨리 열리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뭐 실험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뭐 길에서 동전을 빌려달라는 실험 같은 경우에도 뭐 가볍게 이렇게 팔꿈치 같은 데를 이렇게 툭 스킨십을 하면서 그런 요청을 하면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더 크다라는, 이제 저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상대를 통제에 넣는 방식이 있죠.
영수 씨가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다는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절대 아니야. 교보제로 저런 동작이 저렇게 통제에 넣을 수 있는 방식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내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런 거에 쉽게 뭐랄까 말려드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좀 나를 투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인인 영수 씨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제가 자꾸 높아지면서 자꾸 언급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수 씨와 현숙 씨 부분을 제가 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처음에 이제 현숙 씨가 영수 씨를 불러낼 때 영수 씨는 현숙 씨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나요? 그때 영수 씨가 현숙 씨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는 나는 굳이 얘기하고 싶지만 네가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 시간을 내보긴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전하거든요. 그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하냐면 처음에 이제 영수 씨를 부르죠. 영수 이렇게 불렀을 때 근데 그 텀이 기니까 현숙 씨가 영수 있어라고 물을 때서야 이제 란 말이 겹쳤죠. 그러면서 그제서 이제 있어라고 말하고 그리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라고 묻죠. 현숙 씨는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현숙 씨가 나와가지고 시간 되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라니? 점점점.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말을 했잖아요. 하나는 그렇게 이제 시간도 안 되는데 억지로 나온 거야? 뭐 무슨 얘기라니? 왜 이렇게 틱틱대? 라는 게 이제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근데 영수 씨는 여기에서 시간 되세요? 라는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라니? 에도 대꾸하지 않았어. 조금 더 근접한 건 시간 되세요의 말을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 남아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리프레이밍이라는 기술이긴 한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질문에만 대답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라니? 라는 거는 내가 무슨 얘기라고 말해서 어떻게 보면 틱틱댐을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하지만 시간 되세요? 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시간 남아요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그래도 남아서 너의 요청에 따라서 나왔다라는 뜻이지. 그리고 무슨 얘기라고 내가 틱틱댔던 부분은 대꾸를 안 해. 그걸로 주제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대화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죠. 왜냐면 내가 여기 나온 거는 네가 이렇게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나온 거고 내가 시간이 그래도 남아서 나왔다라는 걸로 지금 프레임을 바꿔놨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철 씨에게 썼던 더블 바인드를 씁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근데 더블 바인드를 사람들이 좀 오해하더라고요. 더블 바인드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이렇게 처음에 소개팅을 하거나 이랬을 때, 평일이 한가하세요? 주말이 한가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평일과 주말의 약속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잡게 한다. 이렇게 상대는 그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생각하게 된다. 물론 이것도 일종의 더블 바인드, 이게 더블 바인드죠. 그런데 상대가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묶여버리는, 그 질문자에게 유리한 답이 나오게 하는 것도 더블 바인드예요. 그 부모들이 많이 쓰진 않죠. 화가 나면 쓰는 그런 말 중에, 야, 그렇게 할 거면 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거면이 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버릇이 돼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고 집에 있는 게 가장 물론 좋죠.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내가 편해. 그렇다고 집을 나가면 답이 없어. 그래서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지도 내 의사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집을 나가야 돼. 그러면 결국 부모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제 이게 더블 바인드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런 더블 바인드를 오래 당했을 때 정서적으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죠. 이건 나중에 그 본격적으로 강의를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기 그 연구나 이런 사례는 출처를 그때 들어드리기로 하고. 그럼 여기서도 어땠어요? 좋았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도 영수 씨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그렇게 좋지도 않을 걸 왜 데이트를 갔어요? 근데 물론 데이트를 간 거는 현숙 씨의 선택이 아니었지. 그래서 그렇게 말은 하진 않겠지만 나빴다고 하면 그래 역시 나밖에 없지 라는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거고 좋았어요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그렇게 그 사람이 좋았으면 그 사람한테 가. 이것도 일종의 또 다른 단계의 더블 바인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어느 쪽으로 말하든 계속해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좋았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상철과 데이트가 좋았다 이거지. 그러면 상철님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영수 씨는 현숙 씨를 정리해도 무방하다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왜냐면 영수 씨는 옥순 씨를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거를 뒤에까지 쭉 따라가 보면 완전히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철님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당연히 몰랐죠라고 해요. 현숙님이. 근데 영수 씨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당연히 몰랐죠라는 말에서 고개를 슬쩍 보면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가스라이팅이나 최면이나 이런 기법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스처예요, 실은. 이 사람이 중요하게 그 상대 머릿속에 때려 박을 아니면 압박을 하는 그 시점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가.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 때 이 사람을 순간적으로 인덕션을 넣을 때 내가 어떤 큰 동작을 해요. 이 사람을 당황시키기도 하고 그 메시지를 상대 머릿속에 때려박기도 하죠. 그래서 평소에 제스처가 작다가 그때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다른 데를 보다가 그때 이 사람의 시선을 딱 정확히 마주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여기서의 시선은 압박의 시선이죠. 그래서 당연히 몰랐다고? 근데 오후에 어떤 얘기 했다면 둘이 어떤 얘기 이러면서 둘이 이미 얘기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점에서부터는 현숙 씨가 어떻게 돼요? 해명해야 되는 시점이 됐어. 근데 여기서 내가 해명을 시도하는 순간 이 해명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상철 씨와 아무 감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뭔가 얘기된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뭐 당신 이상의 관계가 아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해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숨어있는, 의도에 숨어있는. 그러면 이걸로 내가 해명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내가 상철 씨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돼요? 정리해야 돼. 나의 무의식은 상철이를 자꾸 멀리하는 쪽으로 가야 돼. 왜냐면 해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명을 하게 만드는 과정이 이 사람이 나에게 나밖에 없다고 스스로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요. 이 상대가 자유롭게 자기 사고를 펼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원래 더블 바인드의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숙 씨가 얘기하죠. 근데 상철 씨가 전혀 오겠다고 하지 않았다. 3명 중에 선택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다. 3명? 3명이 누구냐? 그러니까 현숙 씨는 누굴 것 같은데 하면서 옥순, 영자, 나지. 현숙 씨는 나라는 말을 가장 마지막에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선 마주치고 입을 꾹 다무는데 내가 죄인이 돼버렸어. 상철 씨가 3명 중에 1명 선택한다는 거에 내가 껴있다는 것 자체가 현숙 씨는 내가 미안한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현숙 씨의 선택으로 일어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맥락을 따라가고 앞에 장면을 보고 보니까 그렇지, 지금 현숙 씨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잘 보면 영수 씨가 존댓말을 쓰는 시점과 반말을 쓰는 시점으로 이게 바뀌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 말을 하고 상철님이 올 줄 알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압박이 시작할 때부터 반말을 쓰기 시작해요.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면서 어쨌건 현숙님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영수 씨가 이제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철님 반응은 어때?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상철님 반응은 어때는 뭐예요? 상철님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잖아요. 상철님의 반응. 그래서 이 질문까지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뭔가 그 질문 자체는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질문은 조금 아니죠. 덜하죠. 그런데 잘 맞는 것 같아는 어때요? 이건 소개팅 주선자가 하는 얘기지, 실은. 소개팅 주선해주고 어때? 잘 맞는 것 같아? 앞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거잖아요, 지금. 그거에 가까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철님 반응은 어때까지는 반박의 여지가 없으니까 뭔가 대답을 해야겠다는 의도가 생겨요. 의지가 생겨. 근데 그 다음에 잘 맞는 것 같아라고 물어보는 순간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남아있는데 지금 잘 맞는 것 같아라는 말은 대답하기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데 올여름 최고의 더위에 가장 좋은 아이스크림, 새로운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풀어나가요. 그러면 올여름 최고의 더위까지는 올여름이 뭐 기록상으로 가장 더운 더위니까 여기까지는 사람이 넘어가요. 근데 뒤에 이 아이스크림이 올여름을 날려버릴 최고의 아이스크림인가? 그건 실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은 많잖아. 뭐 밥안바도 있고 조스바도 있는데. 그런데 첫 말에 내가 반박이 안 되는 순간 뒤에 말까지 쭉 따라간다고요. 사람의 의식이 쭉 따라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수 씨가 상철 씨랑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으면 일단 기분 나쁜 게 먼저 들어가는데 상철님 반응은 어때? 그 다음에 잘 맞는 것 같아? 이러니까 이 반박할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건 아닐 거야. 근데 어쨌건 이게 일종의 공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내 말에 대답을 하도록 만드는 방식이지. 내가 문장이 있을 때 문장 절반까지는 이 사람의 반박의 여지가 없고 대답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게. 광고에서도 앞에 첫 문구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반박할 여지가 없게. 처음부터 우리 아이스크림이 최고인데 올여름 덥죠? 이게 아니라 올여름은 덥지. 이 더위에는 역시 아이스크림이지. 우리 아이스크림이 최고인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사람들의 반박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현숙 씨가 이제 그렇게 압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대답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때? 잘 맞는 것 같아라고 이제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영수 씨가 내가 먼저 물어봤다. 그러면서 이제 현숙 씨가 대답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대화를 하고자 했고 어떤 얘기를 풀어내고 어쨌든 관계에 대해서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의지는 현숙 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죄책감이 생겼고 대답하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영숙 씨가 이렇게 뭔가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나한테? 라고 묻죠.
근데 여기에서 현숙 씨가 어떤 거? 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부드러워져요. 아까 처음에 영수 씨를 불렀을 때와는 조금 다른 포지션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수 씨가 이 데이트, 옥순 씨와의 데이트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에 그 다른 컨텐츠도 있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드리는 거예요. 너랑 데이트하는 거랑 다른 유형의 데이트. 완전 다른 유형의 데이트. 완전히 달랐어. 그러면서 옥순 씨와는 오히려 더 익숙한 느낌을 받았었어. 그랬어. 이렇게 쭉 말을 할 때 현숙 씨가 입술이 살짝 울 것 같은 그 울음을 참는 표정이 살짝 나와요. 그 말 자체는 괴로운 거지.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괴로울 때 됐어 때려쳐 하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을 만한 다른 요소들을 취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내 마음을 안 힘들게 할 만한 요소들을 꺼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옥순 씨와의 데이트가 나와 달랐다. 거기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프잖아요. 익숙했다는 말이. 그러면 이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보호 본능이 발동한다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의 말을 어떻게든 좋게 해석하려는 게 생겨나. 아니면 상대가 정말 싫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현숙 씨는 이걸 싫어지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뒤에 영수 씨가 어떤 좀 애매한 말만 던져놔도 현숙 씨는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해. 근데 여기에서 영수 씨가 뭐라고 그래요? 이 상황에서 장면이 전환되면서 두 사람이 마주보거든요. 여기서 영수 씨의 제스처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 씨가 소위 말해서 네가 훨씬 유니크하지. 내가 보기엔 그래란 말을 해요. 근데 네가 훨씬 유니크하지라는 말에서 마주본 상태에서 몸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이게 춥기도 하고 뭐 그 상황이 겹쳤겠죠. 근데 그 말을 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상대한테 이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을 하죠. 일상에서 최면기법을 쓰는 사례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그래라고 할 때 고개를 끄덕이죠. 이게 친밀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그럼 상대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친밀한 상태에서 상대가 약간 몸이 힘들고 이래서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댄 상태잖아요. 그러면 나도 살짝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댔다가 앞으로 숙이면 상대가 그 자세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동작을 어떤 라포를 형성한 상태에서 내가 움직임으로써 그 상대의 동작을 내가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건 조금 훈련은 필요해요. 어떤 호흡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맞춰야 되지만 어쨌건 이것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상대를 나한테 몰입시키는 거고 현숙 씨는 영수 씨한테 몰입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자세를 앞뒤로 하면서 상대한테 이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도록 해요. 그게 유니크하다는 표현이었어.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현숙 씨는 내가 바라는 거기도 하잖아요. 현숙 씨의 욕망이 담겨 있어. 나는 유니크한 존재여야 한다. 유니크한 존재이고 싶다라는 욕망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저 말이 꽂히면서 그걸 알아주는 고마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땡큐. 역시 이 사람은 나를 아는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로 발전돼 생각이. 그리고 훨씬 드문 사람이지. 이 말에도 절대 반박이 없죠. 현숙님이 바라는 일이기도 하고 현숙님의 자식기를 평가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사실이지. 그러면서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영수 씨가. 그러니까 현숙 씨가 짧게긴 한데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현숙 씨는 어떻게든 영수 씨의 말에 상처를 덜 받고 싶어요. 왜냐면 앞에 그 옥순 씨와 익숙했다는 말에 상처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 상처를 어떻게든 순간적으로라든 치료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영수 씨의 말을 좋게 해석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반박할 수 없는 말이 앞에 배치가 됐죠. 유니크하다. 네가 유니크해. 유니크하다는 말은 훨씬 드문 사람이다 이런 말과도 겹치죠. 네가 특별한 사람.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보기엔 그래. 너는 특별해. 내가 보기엔 그래. 너는 특별해, 나에게. 그래서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는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이 근데 그게 나랑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 그건 모르는 거잖아. 이것도 반박이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왜냐면 이 말이 유니크에서부터 뻗어왔거든. 유니크해. 반박 불가죠? 현숙의 욕망이 담겨 있는 말이고. 그리고 이렇게 나랑 맞느냐, 이게 모른다 이런 것들은 현숙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일종의 현숙의 아킬레스건이에요. 현숙의 욕망이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는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나는 남들과 같아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현숙은. 그렇기 때문에 네가 특별하고 난 너 같은 사람 처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사귀었을 때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영수 씨의 이 명분이 현숙 씨의 욕망과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한 말이기 때문에 현숙 씨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 자체가 나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말인 것 같아서 굉장히 현숙 씨 입장에서는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익숙함과 대비되면서 역시 옥수는 그냥 흔한 사람,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말은 현숙 씨가 마음이 누그러지는 말이 돼버린다고요. 애매모호함은 굉장히 많은 최면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제 채널에도 최면이 있는데 이 최면을 유사과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최면은 유사과학이 아닌데.
근데 이제 항상 같은 최면으로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 실험을 통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과학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있겠지. 근데 어쨌건 최면의 공식은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제 최면에서도 그런 문구들을 보면 적어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애매모호함을 통해서 듣는 분들을 트랜스 상태로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알면 또 최면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긴 할 텐데, 뭐. 일부러 애매모호함과 모순을 만들면서 그 상대의 뇌를 피로하게 만든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선 지금 현숙 씨가 저런 말들에 저런 애매함을 통해서 현숙 씨가 뇌가 피로해지진 않았지. 여기선 이제 현숙 씨의 뇌는 피로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현숙 씨가 원하는 쪽으로 스스로 알아서 해석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유도하는 방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옥수님 같은 경우는 나한테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최선의 결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영수 씨가 말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숙 씨가 이러면서 여기서는 다 수용을 해요. 왜냐면 앞에서 원하는 말을 들었거든. 옥순 씨는 평범한 사람이야. 익숙하다는 걸 평범한 사람으로 대치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특별하니까. 난 유니크하니까. 옥순 씨는 유니크하지 않아. 현숙 씨는 내가 바란 얘기를 들었고, 옥순 씨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냥 흔한 사람이다라고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현숙 씨는. 물론 영수 씨 말에 진은 그렇진 않았죠.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현숙 씨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안 했는데. 그러면서 현숙 씨가 이 시점에서는 기분 나쁜 게 풀려버렸어요. 저걸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로 화났을까봐 말투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화 안 났어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 상황을 곱씹고 옥순 씨와 영자 씨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시 화가 나고 현실로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영수 씨한테 말렸어. 왜냐면 기분이 풀려버렸거든. 내가 하려고 했던, 의도했던 이야기를 못했고, 한편으로 이런 걸 보면 현숙 씨가 좀 착한 사람이지, 좋은 사람이지. 아니, 근데 이걸 좋다고 말할 순 없지. 그러니까 어쨌건 영수 씨에게 내가 좋은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의도,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던 마음을 위로받고 싶다는 거기서부터 지금 출발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영수 씨는 그렇게 말해요. 더 앞으로 옥수님을 알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숙이를 선택할 것인가? 옥수님은 님이야. 현숙이는 이야. 현숙은 나한테 가깝고 특별한 존재야. 옥수는 그냥 익숙한 존재야. 그래서 그냥 알아갈까 정도고 현숙은 선택할까라고 말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숙 입장에서는 나는 선택의 대상이고 옥수는 그냥 아직 잘 모르는 사이구나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이 말은 실은 곱씹어보면 모순이지. 옥수는 익숙하다며. 그러면 어떻게 사귀었을 때 어떻게 될지 알 거 아니에요. 현숙은 유니크하기 때문에 지금 사귀었을 때 맞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옥수는 익숙하니까 알 거 아니에요. 사귀었을 때 안다는 거. 그러면 실은 여기에서는 모순점이 있죠. 근데 이렇게 누가 대화할 때 곱씹고 그 말에 모순이 있다고 어떻게 찝어내냐고. 그래서 현숙 씨가 인터뷰에서 어떤 편견과 관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내가 깨주고 싶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편견과 관성이 뭐예요? 유니크하고 특별하고 내가 사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건 모르는 거다. 그래서 현숙 씨는 나는 특별하고 유니크한 사람이다. 이 사람 인생에서 특별하고 나를 너무 좋고 호감이 있지만 그게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 나같이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그 호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줘야지. 어쨌건 옥순 씨는 익숙한 사람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로 현숙 씨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영수 씨의 생각을 현숙 씨가 제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지. 좀 현숙 씨 입장에서는 그냥 좋게 해석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장면을 좀 넘어가서 영자 씨랑 얘기할 때 볼까요? 영자 씨한테도 처음부터 아까 말했던 그 투사 방식을 쓰죠. 내가 아침에 물어봤다. 그러면서 이제 상철 씨를 언급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해서 그 영자 씨에게 영수 씨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나는 당신을 가장 좋아하고 당신에게 가장 큰 호감이 있는데 당신의 그 선택이 그 우리의 관계를 갈라버렸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영자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수 씨가 애초부터 영자 씨를 최고로 여긴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영수 씨가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했고 이렇게 해서 얘기도 했고 어제 우리 좋은 시간도 보냈고 이러면서 마치 영수 씨는 영자 씨를 선택할 것처럼, 물론 근데 그 시점에서 정말 선택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나는 다 좋은 세팅을 했는데 너의 어떤 한 선택이 우리의 관계를 망쳤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가해하는 거야. 이게 가스라이팅 방식이잖아요.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너의 그 하나의 행동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원망하지 마. 달게 벌을 받도록 해. 그리고 앞으로 조심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조심할 땐 이제 내가 뭘 할 때마다 조심하게 돼요. 자꾸 그 나의 어떤 하나의 실수가 관계를 망치지 않을까? 자꾸 두려워진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팁을 드리면 그 다음날에 옥순 씨랑 영자 씨는 상철 씨를 선택했어요. 왜? 가스라이팅 영화에서도 이건 등장하는 부분인데 가스라이팅이 깨지는 시점은 언제냐면 외부의 정보를 들을 수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결국. 이성의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외부 정보를 취합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서는 좀 이성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지. 영수 씨도 여기 이 공간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이런 본능적인 이런 시도가 나왔을 거고, 그리고 영자 씨도 좀 힘드니까 더 이성의 힘이 발휘하기 힘들었을 텐데,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외부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나중에 가스라이팅 영화를 한번 분석해드릴까 하는데,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던 그 옛날 영화에 보면, 그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남자 주인공이죠. 빌런이면서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암시만 되는데, 거기 집에서 일하는 메이드와도 약간 불륜이 암시가 돼요. 그러면서 이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그 여자 주인공을 이 메이드하고까지도 모든 대화를 다 차단시켜요. 거의 이 정보를, 이 사람이 외부 정보를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지금 솔로나라는 어때요? 외부 정보가 지금 다 유입되잖아요. 영수 씨와 대화하고 들어와서 여자들끼리 정보 다 공유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무전기에서 옥순 씨랑 영자 씨는 상철 씨를 고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수 씨와 대화를 할 때는 자꾸 이렇게 영수 씨의 말에 영수 씨의 의도대로 대화가 흘러가지만, 그리고 옥순 씨는 또 저런 거에 또 넘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현숙 씨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매몰 비용이 너무 컸어, 심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마음을 돌려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결국 선택했고. 근데 이게 외부였다면 영자 씨도 영수 씨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정보가 막 공유되지 않았다면. 왜냐면 영자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영수 씨는 나의 어떠한 선택에 의해서, 작은 선택에 의해서 영수 씨의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상철 씨는 그런 나의 실수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이 떠난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그 후로도 나를 상처를 많이 줬어. 그냥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실제 상황은 반대죠. 오히려 상철 씨가 그런 작은 실수 때문에 떠난 거고, 영수 씨는 애초에 다른 사람과도 아직 완벽하게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옥순 씨랑 비교하면서 얘기하죠. 옥순 씨는 나랑 아이스크림 먹자고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이제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삽입 명령어 쓴다고 했잖아요. 그때 나라고 얘기해주지 그랬어라고 하면서 정확히 눈을 맞추고 얘기하고 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솔직히라고. 이거는 제가 뭐 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삽입 명령, 잠입 명령 해가지고 어떤 정확한 메시지를 꽂아놓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면, 이 앞에서 했던 것들하고 쭉 이어서 얘기하면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어떤 말로 출발해서 삽입 명령을 넣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마무리를 하면 그 삽입 명령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죠.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이런 모임 오면 막 즐겁기도 하고 막 흥미롭기도 한데 또 막상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나랑 같이 있으면 진짜 이 사람이랑 있으면 정말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지금 말한 데서는 뭐 크게 별거 없죠? 그냥 받아들여지죠? 근데 나와 있으면, 함께 있으면 즐겁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삽입 명령을 상대한테 넣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상대 눈을 딱 보고 정확히 이제 그 문장을 살짝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는 일종의 배는 효과예요. 반박하기가 어려워. 모임 왔을 때 재밌지. 하지만 에너지를 쓰는 것도 사실이니까. 물론 뭐 사람의 뭐 내향적인 거, 외향적인 거에 따라서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앞에서 반박할 수 없는 말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나랑 있으면 특별하고 즐겁다는 메시지 전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고. 이런 걸 이제 반복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머릿속에 어떤 메시지들을 자꾸 이렇게 때려 박아 놓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정치가들 중에도 이런 것들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 사람이 지금 삽입명령 쓰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은 알아. 근데 이거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상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서 나라고 말해주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공감을 해주죠. 그 말을 한 다음에 나도 못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힘내요 하고 스킨십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힘내요, 끝나지 않았어요, 힘내요, 이 말의 주체는 뭐예요?
나라고 말해주지 그랬어요. 삽입 명령을 넣은 부분이라고. 그러면 나라고 말해. 앞으로 힘내서 나라고 말해. 앞으로 힘내서 끝나지 않았어. 자, 끝까지 힘내서 나라고 말해. 이거가 지금 영수 씨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수 씨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일상에서 내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 상대가 이런 메시지를 나한테 넣고 있다는 걸 알까? 몰라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그럼 모르면 안 들어오나? 메시지는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사람한테 뭔가 자꾸 신경이 더 쓰이고 자꾸 이 사람한테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머리로는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 사람 생각이 더 나고 최소 이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고 실은 그런 거를 유도하는 방식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회가 되죠. 그리고 영수 씨는 옥순을 위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영자 씨한테는 메시지 때려 박았죠. 현숙 씨랑은 풀렸어. 근데 옥순 씨랑은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확실히 나의 아까 더블 바인드나 이런 거에서 이 사람을 묶어놓지 못했다고요, 지금. 그거를 영수 씨도 감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옥순 씨한테 더 푸시를 하는 거야. 더 압박을 가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압박의 긍정적인 압박이죠. 상대를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저 요리를 옥순 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사고방식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저걸 주지. 어떤 사람은 나에게 가장 신경 써주는 사람한테 보답으로 주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해야 얻을 수 있을 거, 이걸 해야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한테 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를 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실망할 수도 있고 감동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요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비싼 걸 준다,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실은 이게 감동의 포인트는 아니야. 이 사람이 이걸 나한테 주는 의도가 뭘까를 캐치하는 게 실은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거고 그 마음에 따라서 감동을 하건 실망을 하는 거지. 사람들은 그 물건 자체, 음식 자체, 행위 자체만 본다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영수님이 어쨌건 옥순 씨를 불러내가지고 이제 물어보죠. 어제 현숙님이랑 무슨 얘기했냐?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옥순, 현숙, 영자가 다 모이는 상황에서 옥순 씨를 불러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1대1 사이였으면 옥순 씨도 영수 씨가 나한테 좀 호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좋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청부가 뭐 다 돌고 있어버리니까 옥순 씨나 영자 씨 입장에서는 뭐 마음이 가려다가도 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영수 씨가 이제 현숙 씨에게 무슨 얘기 들었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현숙 씨 머릿속에 옥순 씨는 평범해, 나는 특별해 라는 게 현숙 씨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그렇기 때문에 현숙 씨의 어떤 말이 옥순 씨에게 전달되었을 때 영수 씨의 마음과는 다르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현숙 씨가 영수 씨의 마음을 스스로 원해서 왜곡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상처를 스스로가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영수 씨의 어느 정도 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이 옥순 씨에게 예를 들어 전달됐다면 현숙 씨가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옥순 씨는 그냥 평범하대요. 익숙하대. 근데 나는 특별하대요. 그래서 특별해서 자꾸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이게 지금 현숙 씨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달됐을 때 옥순 씨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수 씨가 지금 그걸 걱정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약 옥순 씨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영수 씨가 해명할 말이 너무나 많지. 영수 씨가 해명할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어요? 옥순 씨와의 데이트는 이성과 하는 데이트 같아서 설렜다. 현숙과는 이게 새로워서 항상 동생 같았다. 지금 계속 주기도문.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이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숙과 무슨 얘기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자 씨와 무슨 얘기 했는가는 크게 궁금하지 않아. 왜냐면 그냥 힘내라고 했거든. 그때 나라고 말해주지 그랬어요? 힘내세요. 이거는 어쨌건 삽입 명령을 통해서 영자 씨의 행동 방침을 정해서 입력해놓긴 했지만 그거는 영자 씨가 다시 제3자한테 얘기할 때 뭔가 다르게 왜곡되지 않아. 왜곡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한테 힘내라고 응원해줬어. 정도로만 얘기할 거라고요. 근데 지금 현숙 씨가 옥순 씨한테 얘기한 거는 그렇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숙 씨랑 무슨 얘기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는 또 여기서 영수 씨가 듣고 싶어 할 거로 생각하는 걸 들려줍니다. 그래서 영수님이 왜 좋은지. 그러면서 이제 영수 씨가 내가 왜 좋은지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딴 데를 쳐다보죠. 그러니까 옥순 씨도 굉장히 노련한 거예요. 얘다 네가 원하는 거. 영수 씨는 또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는 거, 인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갈망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미소가 번지죠. 그러면서 이제 영수님의 매력은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까지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현숙님이 물어봤어요? 아니면 옥순님이 물어봤어요? 이러면서 옥순 씨의 생각이 궁금한 거죠. 그리고 옥순 씨도 이제 내가라고 했죠. 그러면서 옥순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매력이
묻기. 상철의 매력은 무엇인가? 영수의 매력은 무엇인가? 실은 이 똑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다른 뉘앙스로 두 사람한테 했잖아요, 옥순 씨는. 근데 두 사람의 대처가 굉장히 다르죠. 상철 씨의 대처는, 나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뭔가 사실에서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 부분을 상당히 경계하죠. 그게 너의 본심 아니잖아. 사실만 얘기해. 그냥 마음에 있는 행동만 해. 이렇게 하면서 딱 선을 긋죠, 상철 씨는. 근데 영수 씨는 지금 이게 현숙과 옥순 그 사이에서 나의 매력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가니까 기분이 바로 좋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가 이 얘기를 현숙 씨와 얘기를 어느 정도는 했겠죠. 이걸 얘기를 안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긴 조금 애매하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너는 무슨 얘기 더 듣고 싶니? 라고 영수 씨한테 바톤을 던지죠. 근데 영수 씨는 이 얘기가 너무 듣고 싶은 거야. 옥순 씨에게 나의 매력에 대한 얘기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칭찬과 인기를 항상 생각하는 분이다 보니까 어쨌건 옥순 씨님이 생각하기엔 뭐인 것 같아요? 물어봐요. 근데 이제 옥순 씨는 자꾸 한 발을 빼고 싶지. 내가 이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숙이가 좋아하는 이유? 라고 한 발을 슬쩍 빼. 근데 영수 씨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 하니까 옥순 씨가 하면서 음료를 마시면서 자꾸 딴 데를 보죠. 뭔가 내가 이 사람의 매력이라고 말할 만한 게 지금 또 짜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영수 씨는 계속 듣고 싶어요. 나의 매력을 뭐라고 말했는지 자꾸 듣고 싶어. 잘 챙겨주시고 대화를 잘 이끌어주시고. 근데 이게 지금 잘 보면 이 장면을 보면 편집됐어. 음료를 마시면서 오디오를 자꾸 떠올리는 이렇게 눈동작 하다가 음료 내려놓으면서 잘 챙겨주고 대화를 잘 이끌어준다. 그러면서 이제 영수 씨가 옥수님 생각인 거죠. 하면서 이제 현숙 씨와 어제 자기가 했던 얘기가 이렇게 왜곡돼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영수 씨는.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만 얘기하려고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얘기의 주체를. 그러면서 옥순 씨가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고개를 혼자 끄덕이고 있어. 그러니까 영수 씨가 이제 끝났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옥순 씨가 전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그런 게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말도 이제 옥순 씨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감정에 대한 이유. 근데 실은 영수 씨는 매력을 물어보긴 했는데 영수 씨가 내가 조군 대로 또 해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감정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지 못한다로 영수 씨는 또 좋게 해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옥순 씨도 어느 정도 계속 좀 노련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있지만 영수 씨가 옥순 씨가 나한테 좀 관심이 있구나라고 자꾸 오해하게 되지. 물론 관심이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감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서 당신에게 나는 감정이 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어렵다로 영수 씨는 해석하겠죠. 그러면 영수 씨는 역시 이 사람은 나한테 감정이 있구만 이라고 안도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영수 씨는 원하는 대답을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들은 꼴이 됐죠. 그런데 옥순 씨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함이었어. 그러면서 근데 커피 너무 좋다 하면서 딴 얘기 해버리죠. 자꾸 매력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처음에 느꼈던 매력은 지금 상당히 많이 휘발돼 버렸는데 자꾸 매력을 물어보니까 옥순 씨는 목이 마르지. 커피 얘기하고 싶지. 근데 여기서 영수 씨는 또 블랙홀. 커피가 좋은 거예요? 제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감정이 있다고 어느 정도 말을 들었으니까 자꾸 쐐기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옥순 씨가 당황합니다. 네, 갑자기? 아직은 서로 잘 모르겠는 건가요? 그러니까 옥순 씨가 잘 모르죠. 라고 약간 말해요. 그러면서 영수 씨가 만약에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면 이어갈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옥순 씨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대답을 일단 좀 미룹니다. 근데 이제 영수 씨도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 상대가 나를 선택할 건가 아닌가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는 상철 씨가 영자 씨한테 했던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막 후회에 대한 이야기들 했지만 상철 씨가 딱 한마디로 끝내잖아요. 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영수 씨는 나를 선택할 사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버려지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좋다고 지금 어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는 자꾸 확인하려고 들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현숙 씨한테 왜곡돼서 말이 들어갔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의 매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만남을 이어갈 건가 확인하고. 지금 내 마음은 전혀 없어. 이 확인들만 계속 확인 작업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영수 씨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좀 불안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영수 씨가 어떤 뭐 가스라이팅의 막 전문가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어떤 사례를 얻어낼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바로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 뭐 조금 제 생각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제 옥수님과 데이트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은 뭐 바로 대답을 바라는 게 아니면 질문을 할 필요 없죠. 이 얘기를 먼저 했겠지. 그러면서 내 생각은 이제 아직 안 풀리고 이제 그래서 안 풀린 게 있어서 좀 억지로 무리해서라도 좀 얘기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영수 씨가 안 풀린 감정은 뭐냐? 보면 옥순 씨가 나를 선택할지 안 할지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영수 씨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영자 씨는 실제로 상철 씨를 선택했지만 영수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날 선택할 거라는 확신이 섰었어. 어저께. 현숙 씨도 나를 선택할 거라는 확신이 섰었고. 근데 옥순 씨가 나를 선택할 거라는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화를 무리해서라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 씨의 생각은 이 사람과 데이트가 좋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다. 그래서 이 사람과 더 만나고 싶다. 이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이 사람과 데이트가 좋았다. 이 사람은 날 선택할까? 아, 그건 모르겠다. 그게 영수 씨의 생각인 거고 그 생각이 안 풀렸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고 프로세스가 사람마다 조금씩 이런 차이가 있죠. 즉 영수 씨는 이런 쪽의 사고 프로세스를 가진 사람인 거고. 그리고 이제 최종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옥순 씨랑 영자 씨는 영수 씨를 언급을 안 해버려요. 영자 씨는 어느 정도 정보가 돌면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았다는 표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 후회에 집중했던 생각이 다시 좀 이성적인 생각으로 돌아왔어요. 영수 씨를 대한 건 그 후회에 대한 생각이었지. 내가 혼자서 짜장면을 먹을 후회에 대한 생각이었지. 그리고 영수 씨와 대화가 잘 통했다는 그런 것도 상철 씨와 영수 씨 같은 대화를 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지. 영수 씨와 대화가 좋아서 영수 씨가 좋아졌다는 실은 아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영자 씨가 어느 정도 이성이 돌아오면서 영수 씨는 선택을 아예 안 해요. 영수 씨와 데이트할 마음 없어. 왜냐면 영수 씨와 데이트를 해서 이 사람과 뭐 얘기가 오고 가더라도 최종 선택을 영수 씨한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 됐고 옥순 씨는 더더욱 상철이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영수라는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언급을 안 하죠. 그래서 영수 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풀렸어. 자기 생각에는 옥순, 영자, 현숙이 다 자기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고민하다가 누구를 선택하는 마지막까지도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이게 상황이 우스워져 버린 거예요. 지금 나를 선택할 사람은 현숙밖에 없는데 내가 뭘 고민하고 그리고 뭐 제작진이 나 때문에 어떤 다른 선택을 하고 국이 광수 씨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좋아해요. 그래서 제작진 어떤 개입을 해서 둘 사이에 대결 구도를 만든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대결 구도가 아니야. 그냥 영수 씨에게는 선택지도 없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나한테 어떤 선택지가 있고 그리고 그 선택지가 외부 개입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다면 내가 입을 다물고 내가 선택하라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도 입을 다물 수 있죠. 그거 지금 국익 광수님의 선택이고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선택할 수도 없어. 근데 선택할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래서 현숙 씨의 어떤 질문들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난 너 선택할 거라고 말하면 그걸 이제야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전을 못 받았기 때문이 되잖아요. 그런데 최종 선택까지 그걸 미루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는 최종 선택에 이걸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아무 상관없고 나는 이거를 지키고 싶었다는 걸로 명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영수 씨 입장에서도 여기서 말하면 자기 꼴이 우습거든. 그래서 현숙 씨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 가오가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현숙 씨는 영수 씨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준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갈 때 현숙 씨가 이제 내가 기분 나빠 보이냐, 왜 그런 거 같냐라는 말에 영수 씨가 이제 나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현숙 씨가 네 생각엔 내가 있긴 있냐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영수 씨는 무전기에 대고 옥순, 영자, 현숙을 다 말했거든. 그리고 다 거울이라고 얘기했고. 옥순은 들여다볼 수 없는 거울이죠. 왜냐면 지금 옥순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니까. 영자는 과거의 거울이었지. 왜냐면 과거에 내가 겪었던 결핍이나 이런 부분들을 영자 씨가 지금 겪으면서 혼란해하고 있었거든. 현숙 씨는 지금 나와 어떤 취미도 좋아하고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랑 비슷하다고 느꼈고 현숙 씨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숙 씨는 이 말이 되게 충격이죠. 왜 짜증났겠어? 거울이라는 표현은 영수 씨가 말할 때 처음 말할 때는 거울 치료라고 해서 현숙 씨를 100% 칭찬하는 뉘앙스는 아니었어요. 원래 영수 씨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울이란 그 단어는 거울 치료였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활발하고 이러면서 상대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 그런데 현숙 씨는 거울이라는 표현이 나와 너무 꼭 맞는 사람, 운명 같은 사람, 특별한 존재, 나와 닮은 어떤 유일한 대상, 유니크함, 현숙 씨의 욕망이죠. 그런 걸 언급한 걸로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거울이 옥순도 거울이고 영자도 거울이야. 그러니까 현숙 씨는 당연히 짜증나죠.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현숙 씨에게 영수 씨와 사이에서 거울이란 단어는 그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굉장히 특별한 메타포였단 말이죠. 근데 영수는 그 메타포를 옥순과 영자한테 다 써먹었어, 지금.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현숙 씨가 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영수는 선택지가 나밖에 없게 됐네? 그러면 이 사람은 심지어 그 메타포를 다른 사람한테 다 썼고, 심지어 무슨 일까 있었어요. 옥순과 데이트를 할 때 내가 만들어줬던 그 요리의 그림 같은 걸 똑같이 따라했다고. 그리고 이건 현숙 씨가 알지는 못하지만 뽀짝해 이런 단어도 현숙 씨가 영수 씨에게 썼던 단어를 영수 씨가 옥순 씨한테 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영수 씨는 현숙 씨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단어나 트렌디한 방식을 배워서 옥순 씨의 마음을 확인하는 데 쓰고 있다고 봐도 실은 무방하지. 그러면 현숙 씨가 두려워하고 있는 나는 차차선이라는 생각. 그 말이 실은 맞죠. 근데 영수 씨에게 차차선인 건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의 차차선이든 차선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영수 씨는. 이 사람이 나를 버릴 사람이냐 선택할 사람이냐가 중요해. 그래서 현숙 씨만 나를 선택한다면 현숙 씨를 선택한다. 이건 뭐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현숙 씨가 이렇게까지가 뭔데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거? 이러면서 영수 씨를 지적하죠. 왜냐면 현숙 씨가 여기서 칼날이 돋고 막 울먹이고 이런 이유가 실은 저 거울이라는 표현들 그리고 영수에게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지. 저 거울이라는 단어가 저 현숙의 저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수 씨가 이렇게까지라고 할 게 없어요. 지금. 왜냐면 영수는 할 수 있으면 데이트를 세 사람과 다 하려고 했거든. 그럼 이렇게까지는 뭐예요? 내가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안 하지. 이거는 옥순도 마찬가지고 영자도 마찬가지고 현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수의 이렇게까지 안 하지는 옥순도 마찬가지고 영자도 마찬가지고 현숙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숙은 이 사람은 지금 내가 특별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다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영수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현숙 씨는 아침에 이제 그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와가지고 그 계란 후라이 얘기를 막 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남자 출연자들 뭐 상철 씨나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숙 씨가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마음은 안쓰러웠을 거예요. 영수의 마음은 현숙을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재고 있는데 현숙 그렇게 순정적으로 하지 말고 좀 빠져나와라가 아마 상철 씨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현숙에 대한 호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순정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영수 씨가 그만큼 자기 평판을 유지를 못했던 것도 어느 일정 부분 있고. 영식 씨 같은 경우랑 상당히 대비되는 케이스죠. 영식 씨는 자기 평판 관리를 잘했어요. 남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은 강력한 적인 영철 씨를 제거했다고요. 뭐 제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건 제거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만약 영철 씨가 영식 씨를 영수 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영식 씨를 생각했다면 어떻게든 영숙 씨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영철 씨가 보기 영식 씨는 약간 좀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고 진짜 형 같거든. 이 사람 좋은 사람 같거든. 물론 뭐 솔로나라 이 며칠 사이 어떻게 알겠냐마는 어쨌건 영철 씨가 생각하기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철 씨가 생각하기에 영수 씨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영철 씨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않아. 그렇다 보니까 영수 씨는 여기에서 뭐 상당히 외로운 싸움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숙 씨가 그래서 내가 물었던 거야. 오빠의 생각엔 내가 있긴 하냐. 내가 고려사항이긴 하고 내가 생각해볼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현숙 씨의 이 말은 맞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영수 씨를 선택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뭐 과거에도 나만큼 이렇게 절실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뭘 해도 이 마치 거울이 상징하는 것처럼 똑같아. 심지어 옥순 씨한테는 내가 해줬던 요리를 똑같이 해줬어. 그럼 현숙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뭘 하지 않았다면 나는 배제됐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아니야. 현숙 씨가 뭘 하지 않았다면 현숙 씨의 마음을 또 묶어놓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더 했을 거예요. 근데 현숙 씨는 뭔가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됐다고. 어제 그 말을 한 걸로 현숙 씨의 이미 머릿속에 나의 이 의도를 전달했거든요. 네가 특별하다라는 것 전달했단 말이야. 아까 이거 앞에서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멈춰 있었는데 이게 솔로나라다 보니까 영수 씨가 옥순 씨한테 하는 게 다 정보가 들어가 버려요. 영수 씨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것도 다 알아버려. 이런 정보가 도니까 현숙 씨가 자꾸 여기서 빠져나오고 이 이성이 현숙 씨를 힘들게 하는 거죠. 실은 어제 얘기를 할 때도 현숙 씨가 처음에 힘든 마음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수 씨의 모호한 말을 현숙 씨가 힘들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그래도 편해졌는데 오히려 그때 편해지니까 다시 다음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더 괴로운 거야. 마치 술을 먹을 때 행복했다가 다음날 깨니까 숙취에 더 시달리는 것처럼 내가 마음 아픈 걸 잊으려고 술을
갔다가 다음날 숙취랑 마음 아픈 건 또 그대로 있으니까 더 괴로운 그 상황처럼 어제의 그 영수 씨를 통해 얻었던 일종의 달콤함이 지금은 더 쓴맛으로 남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숙 씨가 더 괴롭고 더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첩되니까. 그래서 이 차에서 현숙 씨가 얼굴이 굉장히 괴로움이 드러나죠. 얼굴에 굉장히 괴로움이 드러나죠. 그래서 영수 씨가 나는 혼란스럽고 그거를 정리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되게 짧았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원래 썼던 명분을 계속 쓰죠. 왜냐면 한 번 먹혔던 명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침을 준비한 거는 이분을 조금 더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침을 해줬던 건데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옥수님 생각을 모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정도 한 거다. 그래서 이 말도 지금 약간 애매한 말이 되는데 왜 애매한 말이냐. 현숙 씨 입장에서 저 말을 어떻게 듣게 될까요? 어떻게 듣기를 바랄까요? 영수 씨는. 나는 아직 옥순 씨와 잘 아는 사이도 아니다. 옥순 씨와 잘 모르는 사이다. 내가 이렇게 음식을 준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조금 더 알고자 한 의도였다. 그런데 실제 영수 씨의 말은 저 말의 진위는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를 줘서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할지 안 할지를 물어보고 싶었다가 영수 씨의 말이란 말이에요. 영수 씨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기준으로 봐도 이 말이 맞아. 그런데 현숙 씨가 해석하길 바라는 나는 옥순 씨와 아직 잘 아는 사이가 아니야. 데이트를 했어도 잘 모르는 사이야. 익숙한 그냥 그런 느낌을 준 과거의 그런 흔한 사람들이고 심지어 잘 알지도 않아.로 현숙이가 해석하길 바라고 현숙 씨는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어느 정도 하고 있겠죠. 마음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정도 한 거거든. 사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현숙 씨는 나한테 미리 얘기 줄 수 있잖아. 뭐 우리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지금 저 말을 현숙 씨는 현숙 씨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옥순 씨와 아직 잘 모르는 사이다. 라고. 근데 영수 씨의 의도는 뭐예요? 옥순 씨가 나를 선택할지 안 할지를 알고 싶었던 게 의도잖아요. 그리고 나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영수 씨는 옥순 씨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수 씨는 옥순 씨의 생각이 궁금한 거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현숙 씨는 그냥 옥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을 뿐이다. 잘 모르는 사이다라는 걸로만 해석하니까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수 씨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옥순을 선택하고 싶은 입장이야. 가 되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미리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영수는 내 의도, 내 진의와 내 의도가 지금 다 들어간 애매한 말로 현숙에게 던졌고 현숙은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수 씨는 이제 그거를 미리 얘기하면 이제 옥순 씨랑 같은 방을 쓰니까 당연히 얘기할 수 없다. 뭐 그렇죠. 왜냐면 지금 영수 씨는 내 의도는 옥순 씨가 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옥순 씨를 선택하고 아니면 현숙 씨를 선택하는 게 의도니까 당연히 그거를 미리 얘기해 주긴 힘들죠. 근데 어차피 이렇게 다 알게 되니까 실은 미리 얘기해 준다는 건 의미 없지. 미리 얘기를 한들 알게 되는 거고 나중에 얘기한들 그런 거고. 그러니까 현숙 씨는 나중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이렇게 애매한 말 던지면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겠지 라고 하고 일단 뒷전으로 둘 수 있죠. 왜냐면 그 전에도 그렇게 해서 현숙 씨의 생각은 계속 바꾸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옥순 씨가 예를 들어서 그날 아침에 계란 먹으면서 그래요 난 당신을 선택할게요 라는 예를 들어 그런 말을 들었다면 현숙 씨한테는 역시 우리는 동생 같은 나는 너를 동생처럼 밖에 생각 못하는 것 같아 라고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고 영재 씨한테는 그때 나를 선택하지 않았던 게 컸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실은 준비를 해놓은 건데 그게 안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숙 씨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푸는 과정인 거고, 영숙 씨가. 그래서 나는 최종 선택 때 내 마음을 다 보여줄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해왔고, 어떻게 할 건지 다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쨌든 현숙 씨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현숙 씨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침에 옥순 씨한테 계란을 줬나? 최종적으로 현숙 씨를 선택하기 위해서 차에서 어떤 운도 띄우지 않았을까? 여기서 현숙을 차에서 선택한다고 말했다고 한들, 여기서 제작진이 다른 데이트를 만들었을까? 다른 어떤 개입을 했을까? 여기서 현숙 씨를 선택한다고 하면 옥순 씨가 영수 씨에게 뭔가 타격을 입혔을까? 아니면 현숙 씨를 뭐 시기했을까? 질투했을까? 옥순 씨나 영자 씨가? 그런 일 전혀 없어요. 그냥 둘 사이의 일이야. 여기서 뭐 제작진이 더 개입할 것도 없어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 시점에서 이제 개입한다고 해봤자 그거지. 최종 선택 발표하는 순서. 그런 정도 개입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영수 씨가 말을 못하는 건 지금까지 현숙을 자기가 어떤 애매한 말을 던져서 현숙의 생각을 계속해서 바인딩했던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함.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생각을 던져버리면 그러면 옥순 씨도 무전으로 말했고 영자 씨도 무전으로 말했는데 그러면 옥순 씨랑 데이트할 때 나 현숙 고를 거야 라고 말하려고 무전으로 그러면 옥순 씨 불렀나? 그럼 영자도 그러면 그렇게 말하려고 영자 씨 불렀을까? 데이트하려고 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뻔히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 너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하면 현숙 씨 입장에서도 실망스러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근데 물론 마음은 편해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솔직하려고 했으면 실은 영수 씨는 나는 아직도 마음을 못 정했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선택해줘서 나는 넌 선택할래 거든요. 근데 영수 씨는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 그래서 운을 못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다른 언니들은 다 오빠 마음 아는데 왜 나만 모르냐.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보라고, 솔직히 얘기하라고, 말 돌리지 말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언니들한테 다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표정이 나오죠. 그래서 최종 선택에 자기 마음 다 얘기할 거고 이런 얘기 나한테 하는지 왜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현숙 씨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내가 최종 선택 때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 왜 그랬는지 그렇게 말 다 할 거라는 거는 현숙 씨에게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이기도 하고 시청자를 향한 말이기도 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말을 결정하지 않았던 거, 이렇게 막 뭔가 더 알아보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은 어쨌건 현숙에 대한 마음을 내가 더 확인하고 이 마음을 더 신중하게, 이 사람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해 왔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명분을 쌓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딱 현숙과의 대화가 아닌 거지, 실은. 차라리 현숙 씨를 생각을 했으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지금 나한테 선택지가 없어져 버려서 그렇지. 나는 너를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 그리고 일단은 좀 마음이 힘드니까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라고 내가 대답하기가 힘들면 차라리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지. 미안하다, 좀 차분하게 이따가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나도 생각을 정리해서 좀 너 마음 힘들지 않게 대답을 좀 해볼게. 이런 정도를 했어도 괜찮은데 이게 좀 약간 외부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서 외부 들으라는 얘기로 지금 얘기가 전달되다 보니까 현숙 씨는 이게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숙 씨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나 기다리라는 거야?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현숙 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거든. 영수 씨가 옥순 씨랑 데이트를 할 때도 기다렸고, 영수 씨가 영자 씨와 술 마실 때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확신을 안 줬어. 그리고 남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잖아요. 5계명까지. 그러다 보니까 현숙 씨는 지금 이제 와서 오늘 아침에 거울에다가 요리까지 그런 모습까지도 보고 나보고 지금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 지금 여기서 다 바보 만들어 놓고, 바보 만든 건 뭐야? 남자들 사이에서 현숙 씨가 순정녀라고 불리는 건 현숙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가 바보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 나만 모르는 상황이 자꾸 풀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그런 거 기다리라고 얘기한 적 있어? 없잖아.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기다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날 선택하지 않을 거였거든. 그런데 현숙 씨는 기다리라고 해도 선택할 거였거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했을 때 떠나갈 사람 같이 보였어야 돼. 현숙 씨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면 영수 씨가 현숙 씨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입을 했겠죠. 현숙 씨가 확실하지 않게 보였다면. 그러니까 상철 씨와 영수 씨는 반대의 행동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더 자원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한다 했을 때 상철 씨는 떠나버려. 영수 씨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죠. 그러면서 어쨌건 현숙 씨는 그냥 지금 얘기해달라고, 지금 감정을 그냥 얘기해달라고. 그러면서 어쨌건 현숙 씨는 영수 씨의 그냥 마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실은 영수 씨한테 현숙 씨가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감정에 격해지고 있거든. 그러면서 울고 뭔가 정서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현숙 씨 입장에서는 참다 터져 나오는 건데, 이러다 보면 영수 씨의 어떤 나 너 좋은데 이러면서 쿨하고 어른스러운 모습, 현숙 씨는 울면서 매달리는 모습, 이성을 잃은 모습 같은 게 보이면 그런 게 결국 또 공격의 타겟이 된다고요. 그걸 토대로 이 사람이 너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하지? 이성이 없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지금 나를 또 힘들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뭔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네가 그랬기 때문에 이러면서 가해자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이성을 유지하고 상대가 가진 모순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그게 힘들지. 그게 모든 사람이 가능한 건 아니고. 근데 어쨌건 영수 씨는 이게 지금 여기서 대비되는 나 너 좋은데 이러면서 쿨하고, 나는 너를 좋아했고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게 친구 감정인지 연인 감정인지 헷갈릴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너한테 이렇게 답을 줬었고 나는 이렇게 신중한 사람인데 넌 왜 혼자 그렇게 감정에 격해서 그러니? 너 이상한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은 상대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의 기억이 잘못된 걸로 포장하죠. 물론 영수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의 가장 기본 원리는 상대가 스스로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억이 잘못됐나라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헷갈려서 지금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 뿐이고. 근데 현숙 씨 입장에서는 그게 헷갈려서 시간이 필요해서 옥순 씨한테 아침에 준 거 아니잖아요. 그게 헷갈려가지고 지금 옥순 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영자 씨와 노래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헷갈려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지금. 근데 이런 부분을 현숙 씨가 지적하기에는
지금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정확히 지적하기는 또 힘들죠. 그래서 나에 대한 걸 이틀째 그냥 홀딩 시켜놓고 근데 3일 지났는데 똑같은 얘기 하잖아 나한테. 그러면서 마치 그때 동안 다른 사람들을 다 알아본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야. 그러면 나야? 전혀 그렇지 않거든 이러면서 현숙 씨가 말을 하는데 근데 영수 씨가 나 그런 거 아닌다 그러면서 단지 그 정도의 감정 가지고 직진하기에는 조금 무리였던 것 같아. 그러면 지금도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너에 대해서 이성적 감정은 없는 것 같다. 이성적 감정은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야지. 모태솔로의 영철 씨를 떠올려 봅시다. 그 프로레슬러 영철 씨도 순자 씨에 대해서 감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정도 감정으로 다가가기에는 이거는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호감은 있지만 이 호감을 내가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진짜로 고민했고 그리고 그 전에도 내가 다른 데 갔다 올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언급했고 갔다가 왔고 그렇지만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내가 여전히 좀 크진 않은 것 같으니 이 마음으로 물론 만날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지 아니면 이 사람을 홀딩 시켜놓고 이 사람을 그냥 기다리게 해놓고 어쨌건 나를 선택할 것 같으니 뭐 그래 나를 선택할 것 같네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영철 씨는 다른 대안이 없어도 내 마음이 이 정도로는 책임지긴 좀 힘들겠다 이 마음을 과연 내가 이 시점에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 나는 그러니까 그때 영철 씨의 행동이라면 지금 영수 씨의 판단이 맞아 이 말이 맞아 근데 영수 씨는 그렇진 않았잖아. 그러면서 내가 너의 서운한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제 장면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또 울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숨 쉬고 울지 마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는 사람을 달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이성을 잃은 모습처럼 돼버리니까 실제로 이성을 잃지 않았거든요. 이 워딩만으로 보면은 현숙 씨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렇게 감정적으로 토로하듯이 튀어나오니까 영수 씨가 달래는 입장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는 입장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은 한정식 집으로 들어옵니다. 한정식 집에 이제 앉아서 얘기를 시작을 하죠. 현숙 씨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냉큼냉큼 가서 얘기하면서 나한테는 뭐 말 안 걸었겠지? 근데 이제 영수 씨가 그건 너의 착각이다. 절대 그럴 생각은 없었다. 그러면서 영수 씨는 나는 이미 속이 후련한데 너는 약간 나랑 완전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렇죠. 영수 씨는 이제 속이 후련하죠.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올인한다는 마인드는 없단 말이에요, 영수 씨는. 그러니까 속이 후련하지. 결정이 된 거예요, 영수 씨는. 그걸 통해서. 나를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걸 통해서. 그래서 후련해졌어요. 그런데 영수 씨는 너는 나랑 완전 다른 것 같다. 왜냐면, 현숙 씨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져 버렸지. 이 사람이 선택지가 없을 때야 나를 고르는 거야. 그건 특별한 존재가 아니거든. 선택지가 있을 때 나를 고르는 게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현숙 씨는 더 괴로운 거고. 나랑 하는 행동들이 유니크하지 않잖아. 다른 데 가서 똑같이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영수 씨가 나는 여기 결혼하러 왔는데 너랑 있으면 연애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도 영수 씨가 이제 대안이 현숙 씨밖에 없어지다 보니까 현숙 씨 듣기 좋은 말을 풀어내는 거죠. 왜냐면 연애하는 것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성으로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옥순 씨는 뭐라 그랬어? 소개팅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수 씨의 지금까지 주기부도문을 생각하면 뭐예요? 연애하는 것 같은지 가족 같은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연애하는 사람일 것 같은지 그 후보자인 것 같은지 가족 같은지가 계속 혼란스럽고 헷갈렸다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연애한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숙 씨 입장에서는 이 말이 황당하지. 앞뒤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현숙 씨가 황당한 표정으로 연애하는 것 같긴 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나는 거죠.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수 씨가 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연애하는 것 같다고 하면은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는 거잖아. 그럼 주기도문에서 하나를 좀 지웠어야지. 그럼 현수 씨가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영수 씨가 없어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영수 씨가 약간 기분이 상한 게 이 한정식 집을 현숙 씨가 킹상철이랑 이미 왔다 라고 하면서 영수 씨가 비교되겠네 이러면서 살짝 그때도 기분이 상했었고 연애하는 것 같긴 해 라는 말에도 지금 조금 마음대로 안 풀리니까 영수 씨가 조금 포지션을 바꾸기 시작했죠. 근데 뭐 숨겨놨던 말 같은 게 딱히 있진 않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수 씨는 어쨌건 현숙 씨한테 자기의 생각을 다 전달하긴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들이었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영수 씨는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말을 해봤자 자꾸 자기의 어떻게 보면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을 자꾸 현숙 씨가 꿰뚫어 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애하는 것 같다라는 말도 실은 현숙 씨가 공격하기 딱 좋은 말이지. 그 영수 씨의 본심을 꿰뚫기가 딱 좋은 말들이어서 더 얘기를 했다가는 불리하겠구나라는 생각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귀엽고 매력 있어. 그래서 현숙 씨가 다시 이성을 찾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 그래서 얘기를 해줄 수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영수 씨가 없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현숙 씨는 내가 그냥 3위였고 차차선이었고 그리고 영수 씨에게 지금 선택지가 없어서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니 그거를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네가 특별하고 그래도 너는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그런 존재여서 내가 지금까지 차라리 이 얘기를 다시 듣고 싶은 거가 현숙 씨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수 씨는 지금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약간 모순되거든. 자기도 자꾸 깨닫는 말이 현숙 씨가 그런 걸 계속 언급하고 찝어내는 부분에서 자꾸 할 말이 없어져.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차라리 세게 나가는 거예요. 차분하게. 아예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리프레이밍 과정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점점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널 이상한 사람을 만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는데 근데 본인이 지금 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현숙 씨가 너무 모호해. 너도 그렇게 느끼지? 라는 말에 영수 씨도 모호하다. 실제로도 모호하다. 차라리 그래서 현숙 씨가 그런 얘기를 해. 잘 모르겠다라든지 그런 거 말고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그게 궁금하다. 근데 영수 씨는 내 감정 알겠다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특별히 얘기해달라, 뭐 해라 한다고 해서 뭐 내가 그걸 할 것 같지도 않다. 근데 영수 씨의 지금 감정은 자기도 알아요. 선택지가 현숙밖에 안 남아서 나는 현숙을 선택할 거라는 거 결정됐어요. 무전 안 받고.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현숙 씨가 여기에서 그렇다면 단순히 얘기해주기가 싫은 건지 아니면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건지라고 묻는데 영수 씨는 이 말을 못하지. 선택지가 너밖에 없어서 이제는 널 선택할 거야. 나는 내 마음보다 나를 선택해주냐 안 해주냐가 중요한 거고 내 마음의 차이는 조금 있긴 했지만 네가 1순위 아니었어.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현숙 씨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래도 네가 특별한 사람이었고 너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했던 건 사실이야. 지금 내가 선택지가 없어졌긴 했지만 이게 없었어도 나는 너를 선택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실은 듣고 싶은 거지. 근데 실은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영수 씨가 뭐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영수 씨가 이러는 거는 자존심 문제죠. 그리고 현숙에 대해서 내가 우위를 잃지 않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영수 씨가 그러니까 조바심을 왜 내?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저 말을 하는 순간 현숙 씨는 조바심 내는 사람이 돼. 그러면서 영수 씨가 네가 마음에 있다. 없지 않아. 근데 선택을 하는 건 다른 문제 같은 느낌이야. 왜냐면 영수 씨는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현숙 씨가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냐? 영수 씨가 그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영수 씨는 현숙 씨의 이런 게 약간 영수 씨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혼난다고 생각해. 영수 씨는 혼나고 엄격한 그런 실은 부모를 통해서 괴로웠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결핍이 생겼고 그래서 항상 그걸 갈구하는 사람인데 현숙 씨의 이런 압박은 영수 씨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리프레이밍을 해보려고 했는데 현숙 씨가 그런 부분을 자꾸 찝어내니까 그냥 입을 다물게 해야겠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야라는 말에 그거야라고 선을 그어버리죠. 근데 실은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나를 어느 정도 선택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영수 씨가 여기서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 나는 결혼이다. 뭐 근데 그 정도면 이해하겠냐라고 하는데 현숙 씨가 물어봅니다. 오빠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됐잖아. 이게 사실이거든요. 영수 씨는 마음이 결정이 됐어. 무전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런데 여기서 영수 씨가 할 말이 없잖아요. 너 자꾸 유도신문 하는데 나 얘기하기 싫은 걸 네가 자꾸 물어보는 느낌이야. 내가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러면서 현숙 씨가 유도신문을 하고 상대가 얘기 싫어하는 걸 자꾸 듣고 싶어 하면서 재촉하는 사람으로 지금 프레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영수 씨가 지금 결정했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 왜냐면 그건 영수 씨가 얘기를 했거든. 왜냐면 나는 이미 결정돼 있고 다 알게 될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서 영수 씨가 프레임을 완전히 가져가 버렸죠. 여기서. 현숙은 내가 얘기하기 싫은 거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유도신문하는 사람.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마음에 누군가를 결정했다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게 누군지 아니면 거기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든 이렇게 하면서 나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풀어내는 그런 말을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불리한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예 프레임을 바꿔서 네가 나에게 지금 유도신문하고 있는 거다. 너는 내가 얘기하기 싫은 걸 끌어내는 사람이다로 지금 얘기를 풀어나가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 씨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버리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유도신문이라고 생각해? 네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거를 가지고 유도신문이라고 하고 얘기하기 싫다고 하면은 그게 대화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세게 나가도 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뭔가 싸움이 났을 때는 오히려 상대의 바닥을 볼 수도 있겠지. 근데 현숙 씨는 또 그런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힘들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나무 다리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이럴 때도 현숙 씨는 웃으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갈등 같은 거를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실은 아까도 차에서 또 터진 거지. 계속 참다가.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숙 씨가 이 상황에서 아니야 괜찮아 이러버리니까 영수 씨가 더 세게 나오는 거죠. 나 그렇게 못 기다리는 사람 별로야 솔직히 이러면서 기다리려는 거에 대해서 명분을 더 만드는 거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라고 하는데 실은 이틀 3일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영수 씨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상대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버리니까 현숙 씨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네가 아까 결정했다며, 네가 아까 마음속에 있다며 그게 유도신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현숙 씨 입장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현숙 씨가 그냥 알겠다고 해버리죠. 알겠다. 그래서 영수 씨가 어쨌든 간에 너무 그렇게 좀 보채지 않았으면 좋겠어. 약간 어린애 같아. 어린애기도 하고 이러면서 앞에서 뭐 보챈다, 운다 이런 것들로 지금 현숙 씨의 행동이 어린애 같고 보채는 행동, 나는 신중하고 어른스럽고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으로 지금 프레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실은 이 프레임의 전제를 깨야 되거든요, 실은. 근데 이거를 깨는 방식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현숙 씨는 그걸 깨는 과정에서 이 사람과 싸움이 날까봐 그거를 피하는 거예요. 몰라서 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현숙 씨가 그럼 오빠 그럼 내가 오빠 더 안 좋아해도 상관없는 거지. 근데 이 질문을 하긴 늦었어. 이거를 전부터 보여줬어야 돼. 행동으로 보여줬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영수 씨가 네 마음이지 그건 이렇게 말해버려요. 왜냐면 알거든. 그러면 내가 오빠 안 좋아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나 너 선택 안 한다. 이 말을 하기에는 이 말에 나오는 시점을 보면 이 사람은 나를 확실히 선택할 거라는 메시지예요, 오히려.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것 없어. 배수진이야. 말하는데 뒤에가 탁 트인 평양 거자, 지금. 나에 물러설 것 없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물러설 것이 많아,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믿을 만한 협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지. 나 오빠 좋아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라는 말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거는 영수 씨가 저 말을 믿을 리가 없어요. 현숙은 오히려 나를 선택하겠구나. 됐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네 마음이지 그건 하면서 물을 건네줘요. 뭘 준다고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현숙 씨가 왜 나는 이러지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난이도 나만 극상이지 그건 맞아. 이번 회차가 근데 현숙 씨가 굉장히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나는 솔로 회차였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이제 영수 씨였으니까 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나를 더 이렇게 선택해줄 사람을 찾는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현숙 씨가 힘든 상황이 됐죠.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이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머리로는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헤어져야 될 것 같아. 근데 자꾸 빠져들어가고 이 사람을 놓을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실은 이런 케이스에도 있어요.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도.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쉽게 편하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지금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결정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옥순 씨 같은 경우는 그걸 아니까 애초에 내가 마음이 안 가잖아요. 마음을 주질 않아 버리잖아. 영자 씨는 어쨌든 상철 씨라는 존재가 있어서 실은 벗어날 수는 있었고 정보의 교류가 있었고 옥순 씨와 이런 정보가 교류가 돼서 영수 씨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영자 씨는 실은 1대1 관계였으면 영수 씨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건 영수 씨와 만나면 힘들다 이건 아니고 영수 씨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만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거 꼭 영수 씨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이성이 마찬가지지. 그래서 오늘은 좀 영수 씨 입장으로 영수 씨 입장이 아니지. 그래서 오늘은 영수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제가 이 뒷장면은 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